의견 없음도 의견이다. 1887년에 실험한 마이켈슨 몰리 간섭계 실험이 있어요. 뭐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실험인데, 이렇게 커다란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이 테이블을 돌리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돌리면 어떤 결과가, 그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는 실험 결과 없음이에요. 실험 결과가 없음. 그런데 이 실험 결과 없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이켈슨이 1907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재밌죠? 실험에서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 그러는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물리학계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한 실험이고 굉장히 획기적인 실험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결과가 없는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저는 가끔 학생들한테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요. 뭐 대표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극한 단원에서 수렴하지 않는 문제 내고서나 야, 극한값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방정식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방정식 풀어라,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렇게 문제를 내요. 그럼 학생들은 막 열심히 풀어요. 그럼 저는 그러죠. 야, 이건 정답 없어. 그러면 학생들이 정답 없는 걸 왜 내요? 야, 정답 없음이 정답인 거야. 정답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정답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지. 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세상 만물 모든 것에 의견을 갖는 건 불가능해요. 자,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를 거예요.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범선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대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좋은 공헌을 한 사람인가요? 나쁜 공헌을 한 사람인가요? 재밌게도 이 사람이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예요. 우장춘의 아버지인데 우범선에 대해서는 역사에 관심 없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궁금하면 이 사람 한번 뒤져보세요. 인터넷에 우범선 뒤져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범선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했을 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 동영상을 보면 그대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어떤 관계를 지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할 거예요. 누구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 누구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거예요. 일본하고 어떻게 지내야 하냐, 중국하고 어떻게 지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 어디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랑 우리나라랑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랑 저 IT랑 어떤 관계를 지내야 하냐, 어떤 관계로 지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별로 대답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에 대해서 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든지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의견을 굳이 제시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승자박, 자기 스스로 그 의견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다 보면 어느 날은 이제 돼지고기가 별로 안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오늘은 좀 고기가 안 땡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의아하게 생각해요. 야, 너 고기 좋아한다며? 이렇게. 아니, 아무리 내가 돼지고기를 좋아해도 항상 돼지고기를 먹나? 돼지고기가 안 땡길 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 말에 내가 묶이더라고요. 내가 매여. 내가 얽매여서 별 수 없이 그냥 내가 한 말대로 행동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비슷하게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박정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다면, 내가 박정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좋게 얘기를 했다 쳐요. 박정희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박정희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 그 내 말 때문에 내 삶이 얽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걸 이렇게 몇 번 경험한 이후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의견 제시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의견 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도 당연히 있죠. 근데 되도록이면 의견 제시를 안 해요. 뭔가 이슈 터지잖아요. 뭐 깻잎 논쟁, 남녀 사이에 깻잎을 떼어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거. 아니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친구 관계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 아시안컵 축구에서도 누가 잘못했냐, 클리스만이 잘못했냐, 이강인이 잘못했냐,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저는 보통 그런 상황에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의견 없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굳이 거기에다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제시한 의견을 제시해버려서 내가 거기에 내 스스로 얽매이는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의견을 잘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질문에서 찬성 반대 두 가지 질문만 했었어요. 당신은 파업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당신은 이 정치인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이런 거에서는 찬성 반대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났죠. 모름 또는 의견 없음. 당신은 파업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 반대, 모르겠다. 찬성, 반대, 의견 없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그 의견 없다 항목이 추가됐어요. 의견 없다도 의견입니다. 어떠한 그 예민한 주제, 정치적인 이슈든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마약 했네 안 했네 이런 거, 어떤 연예인이 한두 명이 아닌데 아무튼 어떤 연예인이 마약 했네 안 했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내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막 의견을 제시하느라고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기는 게 의미가 없는데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승만이 좋은 대통령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서 진짜로 이승만이 좋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발키리가 이승만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승만은 좋은 대통령이야 꽝꽝꽝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해 주나? 의미 없잖아요. 내가 이승만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말하든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하든 나는 이승만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어 이렇게 말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싸워. 안 싸워도 될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곤란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견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의견 없어. 아니면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의견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죠. 파업에 대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잘하냐, 파업한 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의사들이 파업했다는 말을 그냥 어렴풋이 듣고, 그냥 파업했다는 말만 듣고, 나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너 의사 파업한 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나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냥 의견 없다고 제시하면 돼요. 굳이 나는 파업에 찬성해, 나는 파업에 반대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쩌다 한 번씩 구원을 해줄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의견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훨씬 대답이 편하고 그 대답에 자기 스스로 묶이지 않고 그리고 그 대답 때문에 나중에 곤란한 일을 안 당하게 됩니다. 자승자박할 일이 없게 돼요. 마칠게요.